네, 안녕하세요. 웨스타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시황입니다. 오늘은 7월 1일이고요. 드디어 이제 하반기 출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저 상반기 결산하고 이제 하반기에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나 이제 2차 전지가 오늘 그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뭐 친환경 2차 전지 안 좋은 거 아니야? 했는데 의외죠. 근데 저는 어제 뭐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이죠. 6월 28일 날 개인 소비 지출 PC가 예상대로 잘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헤드라인도 2.7에서 정체되어 있었는데 뭐 0.1, 2.6. 그래서 사실 뭐 2%대에서 더 내려오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그죠? 근데 연준 의원들이 역시 뭐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너무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솔직히 싶기도 해요. 그죠? 금리를 내려주면 바이든한테 유리한 것처럼 보이고, 뭐 트럼프가 좀 더 유력한 것 같으니까 이제 트럼프 눈치를 보고 심지어 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해서 대놓고 뭐 줄대는 것 같은 좀 이상한 분도 계세요. 너무 좀 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거죠. 이런 분들은 조금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분이시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하고요. 벌써 이제 줄대는 듯한 느낌도 없잖아 있고, 어쨌든 간에 이게 연준은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중립적이어야 되고 이제 데이터에 의존해야 되죠. 데이터가 어쨌든 간에 0.1이지만 이제 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코어죠, 역시 근원. 근원이 연준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근원이 2.8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가 이제 뭐 이거 5월치입니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건 호재인데 이게 장 초반에 미국 시장도 이게 반영이 되면서 막 급등 출발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일전에 CPI도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이라든지 계속 경기 지표가 뭔가 일관되게 이제 경기가 그렇죠? 미국의 경기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실 요번에 PC가 딱 예상치만큼 그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서프라이즈는 아니죠. 사실 우리 증시도 그렇고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들쭉날쭉한 이런 데이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일관된 것을 좋아해요. 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게 예상대로 잘 나왔다는 점에서는, 예, 긍정적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호재라고 보기에는, 예상되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서 어떤 이제 돌발 변수가 있었냐, 지난주 금요일 날,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예상치보다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확실성을 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이런 거를 굉장히 경계를 하죠. 뭔 일이야? 시카고면은 미국에서 중부고요. 중북부죠. 그래서 이쪽은 디트로이트라고 하면은 자동차 쪽 관련 있고, 갑자기 자동차? 전기차? 좋아지는 거 아니야? 물론 좋은 건 좋은 거지만, 또 이제 갑자기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고용도 둔화되고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이죠. 물론 인플레이션이 감소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이유인데 갑자기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가 갑자기 급등하는 바람에 이게 시장에 불확실성을 줬습니다. 그래서 예, 물론 오늘 밤 이게 ISM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이게 ISM은 이거는 시카고는 일부 지역이잖아요. 일부 지역이 모든 것을 다 모든 미국이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반영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워낙 이제 미국 큰 나라다 보니까 이게 통계 지표가 들쭉날쭉하는 게 참 좋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입니다. 오늘 밤에 ISM 구매 관리자 지수 사실 여기에 조금은 어, 시카고가 불확실성을 주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ISM 구매 관리자 지수는 역시 50이 기준입니다. 50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건 뭐 경기가 이제 좀 화랑인 거고요. 그리고 50 이하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되는데
예상한 지 49, 그죠? 역시 뭐 경기 둔화입니다. 그죠? 이전보다는 좀 올라가긴 했지만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일관되고 꾸준한 이제 그런 데이터가 중요하지 들쭉날쭉한 것은 사실은 예, 그런 걸로 좀 신뢰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카고 구매자 관리 지수가 구매 관리자 지수가 금요일 날 불확실성을 일단 던졌다. 그래서 그건 오늘 밤 ISM 구매 관리자 지수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죠? 월 초니까 역시나 이제 고용 지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고용 지표가 실업률 또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것이 관건이 되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일단은, 그쵸. 그 PC가, 그 물가지표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거 30분봉이에요, 30분봉. 그래서 금요일 시험까지 같이 보기 위해서 30분봉인데, 일단은 어땠습니까? 요때는 딱 그 PC가 발표되면서 쭉, 순간 왔다 갔다 하죠. 순간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4.2대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정을 받는 듯 하다가 시카고에서 갑자기 난데없는 어, 구매자 관리 지수 예상치보다 높은 것을 보여주면서 갑자기 올라갔죠. 시장의 불확실성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PC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어요.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근데 예상치 못했던 시카고 구매자 관리 지수가 올라가면서 그 국채 금리도 상승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밤 ISM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역시 고용지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역시나 나스닥 선물입니다. 요즘 나스닥 선물을 보죠. 30분 보입니다. 역시나 금요일 시간까지 같이 보기 위해서 역시 2만까지 올라가니까 장 초반에 PC 결과가 좋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야,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되는구나. 그죠? 물가가 안정되는구나. 그럼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지 하면서 이제 장 초반 이제 룰루랄라 올라갔죠. 근데 역시 2만 선에 올라가니까 역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집니다. 그죠? 역시 2만이 이게 마의 2만 선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2만 갔다가. 어쨌든 간에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던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스닥 선물이 하락했어요. 마감은 하락을 했어요.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진 거. 2만 선만 오면은 지금 차익 실현 물량 쏟아지죠. 역시 미국도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 다 알고 있어. 어? 그래서 상반기에는 진짜 뭐 인공지능 엔비디아 때문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이게 더 오를 수 있느냐, 이제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 뭐, 미국의 경기가 이제 좀 둔화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침체는 아니고, 그렇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죠, 그죠? 근데 인공지능, 뭐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과연 인공지능 이게, 물론 엔비디아는, 응? 이거는 빅테크들이 올려준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거의. 근데 우리 실생활에서 이게 얼마나 유용하냐 이겁니다. 물론 방향성은 맞아요. 그죠?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향성은 맞지만 이게 뭐 진짜 무슨 뭐 우리 상담원들 다 없앨 만큼 이게 그만큼 이게 정교하지는 못하죠. 솔직히 말하면. 기술이 많이 발전한 거는 맞지만 아직도 택도 없다. 솔직히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일부 기능들은 좋은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에는 아직은 좀 멀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아직은 아주 기본적인 거, 인간의 생활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다단계는 아직 많이 모자라다는 느낌이 좀 솔직히 많이 들고요.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그 차시령 물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좀, 슬근슬근, 현재 시각에서는 이제 현재 실시간입니다. 슬슬. 왜냐면 PC 결과가 어쨌든 좋았잖아요. 예상했지만. 그죠? 이번 주 고용지표가 중요한데, 그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 일관된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고용이 또 둔화될 가능성이 또 일단 높아 보여요. 결과는 또 봐야겠지만, 요거에 따라서 시장은 좀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나스닥 선물은 다시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만 선에 다시 가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테슬라, 테슬라. 일단은 지금 시장에 불확실성을 던져주는 게 뭡니까?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TV 첫 토론했는데 바이든이 고령의 이슈를 넘지를 못했죠. 더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보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민주당 진영에서도 저조차도 좀 이거는 미국의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했죠. 제가 뭐 농담만 진담하더라. 야, 우리도 투표권 줘. 우리한테도 너무 영향을 많이 주잖아. 그죠? 미국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80세가 넘으시고 뭐 80세라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지난번 TV 토론 때 보니까 좀 건강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좀 90분 동안 서 있던 거는 칭찬해 줄 수 있지만 근데 90분 동안 서 있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죠? 정상적인 토론하고 뭔가 날카롭게 트럼프를 막 파고들고 조지고 막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죠? 오히려 건강 악화 고령 이슈를 좀 키웠다. 그래서 사퇴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공화당에서는 아니 바이든이 좀 현재 상태로 보니까 만만해요. 그죠? 근데 오히려 이제 젊은 후보로 교체를 하면 좀 오히려 안 좋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냥 바이든은 계속 가.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죠? 어. 이래, 뭐, 웃기는 지금, 야, 이번 대선 진짜 너무 웃깁니다. 말도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태고,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가 되면 친환경이 좋지 않다. 뭐, 이런 게, 원래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뭐, 태양광이나 사실 뭐, 이런 쪽은 좋지 못한데, 근데 이제 뭐, 전기차에 대해서는 오락가락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랑 제가 어제도 분석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트럼프랑 성향이 너무 비슷합니다. 돈 많아요, 머리 좋아요, 그쵸? 그러면서 진짜 괴팍합니다. 비슷합니다. 형제 같아요. 그래서 성향이 좀 맞아요. 그리고 어차피 일론 머스크는 이제 공화당 쪽이죠, 원래가. 그래서 트럼프가 전직 대통령이었을 때도 자문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근데 사실 몰라요. 트럼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 기소된 게 많고, 뭐, 그래서 이번 진짜 미국 대선은 진짜 안개성 오리무중이에요. 민주당은 후보가 교체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요거에 따라서 이제 득실이 가릴 텐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트럼프가 돼도 테슬라는 오히려 더 좋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 금요일 날 장 초반에는 $200 이상 올라갔었어요. 이때 뭐 PC 결과가 좋아서 그랬죠. 그 다음에 시카고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오면서 다 하락했는데 얘는 그래도 상승 마감했어요. 이거는 지금 미국 토론 대선 토론 이후의 겁니다. 이후에요, 금요일 거는. 오히려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댄 아이브스라는 이분은 저는 뭐 테슬라에 대해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이제는 좀 볼만하다 하면 얘기를 하지만 댄 아이브스는 이분은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신 애널리스트죠. 분석가인데 트럼프가 재선되면 테슬라한테는 호재다.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랑 성향도 비슷하고 어차피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 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부자 감세를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공화당이 트럼프가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바이든을 조롱하는 밈을 본인이 직접 올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일단은 뭐 공화당이 승리했다 트럼프가 승리했다가 아니라 밈이 그죠 웃기는 바이든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거기에 홍보하는 짤들 밈들이 올라갔죠. 이것도 뭐 제가 뭐 올려드렸습니다만 그거를 뭐 제가 올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저희 여태까지 한 번도 여기 뭐 유튜브에 뭐 문제되는 거 없었는데 지금 뭐 검토 중이에요. 지금 보니까 밈을 이렇게 올려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렸는데 그런 씁니다. 뭐 그래서 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뭐 제가 올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올린 거를 저도 올린 건데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진짜 대선은 정말 오리무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렇고요. 현재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말들은 조롱하는 밈을 올렸더니만 유튜브에서 아직도 어, 검색 검사 중이에요. 조사 중이에요. 검사 중.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뭐 테슬라는 오히려 호재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예전처럼 이제 막가파식으로 예전에는 이제 뭐 거칠 게 없었죠 솔직히. 근데 지금은 뭐 기소된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이제 나이도 좀 더 들었고 이제는 좀 더 성숙을 했죠.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그러죠. 그동안 힘든 일도 많았었고 그동안 이제 돈 많고 뭐 진짜 거칠 게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성숙했다. 좀 좋게 말하면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예전 같지는 않다. 무조건 막가파식으로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런 흐름은 좀 보이긴 합니다. 그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고요. 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그 어제 좀 늦게 올려드려서 많이 보지는 못하셨는데 하반기 그러니까 이게 주요 변수 이슈 그렇죠? 역시 트럼프가 이제 마냥 웃을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진짜 건강상 좀 이제 많이 우려됩니다. 솔직히 저도 많이 우려된다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이 어차피 파월은 저 트럼프가 돼도 그죠? You're fire 저 잘립니다. 그죠? 이미 뭐 다음 어, 연준 의장을 미리 물색했다고 미리 압박을 줬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연준 의원들한테 트럼프가 이제 압박을 줬는데 아니 지금 뭐 금리 인하하고 인상하고 이거는 이제 연준의 고유 책무죠, 그죠? 데이터에 의존해야 된다. 그래서 뭐 9월이냐 11월이냐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다.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관심 섹터로 물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물론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 드디어 이제 반등이 하반기 2차 가자마자 터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네 그러고 이제 이게 WTI, 유가가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이제 요게 자꾸 이제 좀 전면설이 돌면서 조금 이제 반등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변수가 또 있죠. 어제 또 말씀드렸지만 이란의 대통령 선거, 일단은 뭐 1차 투표에서는 개혁파가 이겼어요. 그 개혁파는 뭐 히잡이라든지 그런 뭐 국내적인 이란 국내적인 문제도 있지만 미국 서방이랑 좀 대화하자는 게 개혁파입니다. 이쪽에서 일단은 1차는 승리했어. 근데 과반은 못 넘겼죠. 그래서 결선 2차 투표를 갑니다. 그래서 2차는 기존의 강경파 또는 개혁파가 1대1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네, 요거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이쪽의 상황이 좀 좋아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개혁화가 되면 미국과 대화를 하고 핵 문제도 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요 문제도 조금 대화로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조금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또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뭐 나쁜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뭐 미국은 사실 너무 많이 올라서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올랐던 그 미국 증시가 그렇게 올랐던 이유. 근데 알고 보니까 뭐 빅테크하고 엔비디아 이런 거만 올랐지. 걔네들 그것도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고금리에서도 잘 나갈 수 있는 것이 그쪽으로 인공지능으로 그냥 몰렸다는 거죠. 빅테크들이 그쪽으로 몰아가니까 그쪽으로 그냥 쏠린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금리 인하도 어차피 이제는 가시화되고 미국도 더 이상 지속적인 왔다 갔다 뭐 이런 그런 데이터 말고 지속적인 꾸준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했죠. 일관적인 데이터는 일단은 금리 인하를 이제 안 할 수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이제 쏠림이 완화되면서 다른 섹터로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미국으로의 쏠림이 강했죠. 워낙 강달러가 강했으니까. 물론 뭐 강달러는 좀 더 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역시나 강달러도 조금 완화가 되고 그러면 이제 신흥국으로도 어떤 자금의 전 세계 자금의 쏠림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뭐 강하지는 않지만 아시아 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시장이 중요하죠. 근데 그죠. 오늘 사실은 뭐 삼성전자는 뭐 그래도 반도체든 삼성전자 그죠. 금리 인하하면은 삼성전자도 그래도 기대를 해보자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이제 하이닉스처럼 이제 많이 올랐던 거, 엔비디아처럼 많이 올랐던 거는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되면 뭐 SK 하이닉스가 이제는 좀 뭐 일단은 기관들은 외인들은 이거를 자기들이 비싸게 올려놨으니까 비싸게 개인들한테 넘기고 싶겠지만 우리는 그거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그 수급을 반도체의 대형주의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거는 역시 2차 전지밖에 없다. 어제도 그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역시 오늘 LG 엔솔 또는 삼성 SDI 올라가면서 2차 전지가 오늘 수급을 받아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죠. 삼성전자가 아니라 2차 전지 대형주 LG 엔솔, 삼성 SDI 이렇게 2차 전지가 수급을 받으면서 오늘 양봉이고요. 또 다시 2,800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이제 그 지수를 끌어올린 게 아니죠. 사실 뭐 오늘은 삼성전자가 일부는 있지만 2차 전지가 흐름이 좋았고, 그죠? 하반기 역시 기대해보자 했는데 오늘 끌어올리면서 2,80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2차 전지 하면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오늘 0.77% 강세. 그동안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못 갔어요. 역시 2차 전지가 안 좋았었는데 오늘 요것도 바닥을 계속 다지다가 코스피가 2,800까지 올랐는데 코스닥은 못 갔잖아요, 그죠? 올해 요거까지 하면 뭐 네 바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 시작을 이 지점에서 했는데 오히려 더 마이너스입니다. 코스닥은. 그래서 하반기는 역시 계속 못 가는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가는 것도 없고 계속 못 가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하반기는 흐름이 바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매동을 보면 일단은 뭐 코스피나 이쪽으로 보면 일단은 오늘 ISM 관리자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이제 확인해야 되고요. 이번 주는 역시나 고용 지표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 일단 뭐 지수만 보면 관망이에요. 지수만 보면 관망인데 오늘 웬일로 이제 기금이 좀 이제 좀 들어와줬고요. 그리고 역시나 기관이 코스닥을 좀 담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코스피 현물은 뭐 오늘 살짝 마이너스긴 하지만 매도긴 하지만 그동안 이제 매수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지수를 관리를 해주고 있고 이번 주 ISM 오늘 밤 ISM 그리고 이번 주 고용 지표 그리고 다음 주는 역시나 또 CPI 계속 연속적인 꾸준한 일관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했죠. 역시 좀 확인이 좀 필요하고 일단은 최근의 흐름으로 봐서는 역시 다음 주 CPI도 완화가 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려면 이번 주 고용 지표도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데이터를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선물은 뭐 오늘은 뭐 살짝 또 그래도 플러스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약간 지수적으로는 약간 관망 2,800까지 올라왔습니다만 그런 흐름이고요. 역시나 이제 개별 종목단에서 역시 2차 전지 이제 하반기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뭐 7월부터 이제 고용 하반기부터는 이제 워낙 1분기는 못 갔잖아요. 오히려 좀 반도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어요. 근데 2차 전지는 오히려 마이너스죠 다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6월 들어설 때도 제가 좀 2차 한번은 2차 전지는 좀 보자. 저 하반기에 다시 가져보자라고 했었고 한번 바닥 찍어주고 살짝 상승하다가 다시 쌍바닥 흐름이었죠. 쌍바닥 흐름에서 금요일 날 여기 도지죠. 도지 다음에 일단은 뭐 LG엔솔도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4%대면 장대 양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양봉 나오고 요거 이제 샛별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하반기에는 2차 전지. 그래서 뭐 캐즘 하지만 여기도 굉장히 우수한 두뇌들이 많죠. 그죠? 엘리트들인데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든 캐즘을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뭐 어쨌든 기아, 현대 계속 이제 가성비 전기차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흐름이 또 어차피 가는 이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전기차 뭐 오늘은 뭐 수소 태양광 뭐 좋지 않습니다만 결국에는 수소도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가 할애비가 와도 흐름을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쌍바닥에서 반등 흐름이다. 네, 역시 하반기 들어서니까 역시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나 뭐 오늘 또 이제 웨이나고, 그죠? 기관,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막 일제 약속한 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삼성 SDI 3D 우리는 뭐 3D 3D 하면서 많이 봤죠. 그래서 역시나 완전히 쌍바닥 흐름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금요일도 막 이거 트럼프가 뭐 우세한 것 같으니까 뭐 2차전지 이제는 친환경 못 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뭐 제가 뭐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유럽에서 극우가 득세한다. 그 사실 뭐 그게 무슨 극우입니까? 그냥 우파인 거지. 그 우파를 이제 왜 언론들이 극우라고 해서 이렇게 아주 그냥 좀 너무 좀 자극적으로 조회수를 노리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보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이게 조회수를 노리기 위해서 영혼 없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분들 많죠. 그래서 이제 뭐 하긴 합니다만 저는 사실 그런 거 전혀 없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왜냐하면 이제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그런 이유였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또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저도 뭐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같이 하면 좋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분이라도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한 분이라도 약속과 신뢰는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삼성 SDI 사실 뭐 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캐즘을 타지도 않았고요. 그죠? 그 여기는 뭐 항상 항상 삼성 SDI를 좋게 본 이유는 물론 전고체 배터리였던 기대감도 있지만 항상 좀 좀 보수적으로 움직여요. 그죠? 뭔가 수주를 하고 나서 증설하고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여기는 실적이 마이너스일 리가 없어요. 그죠? 캐즘을 그렇게 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배터리를 공급하는 차량 자체가 BMW, 벤츠, 뭐 그죠? 아우디 이렇게 고급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는 캐즘을 타지 않고요. 그렇게 실적이 이렇게 나빠질 염려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좀 너무 과하다. 의도적으로 너무 좀 일부러 쌍바닥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는 않아요. 제가 이럴 때는 좀 화가 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드렸죠. 오늘도 역시 하반기 7월 들어서자마자 첫날부터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포스코 퓨처 뭐그 종목 그죠? 관심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포스코 퓨처, 포퓨 그죠? 세 바닥 딱 네 바닥 찍었습니다. 야 상반기 내내 그냥 바닥만 찍은 거예요. 그죠?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오히려 지금 올해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막 해서 막 이제 들썩들썩했지만 뭐 우리가 실생활은 그닥 그렇게 뭐 물론 뭐 그죠? 단순한 통번역 물론 옛날에는 그것도 굉장히 고급 일이었습니다만 일부는 뭐 인공지능이 많이 도와주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뭐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다. 그죠? 라고 갈 길은 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오히려 2차 전지는 이건 뭐 이거 바닥만 찍고 있었어요. 그죠? 1년 상반기 내내 바닥만 찍고 있었습니다. 오늘 좀 하반기 들어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WCP 이거 뭐 분리막 업체죠. 역시 삼성 SDI가 캐즘을 캐즘이 없이 일기 그랬었기 때문에 이 밸류 체인에 좀 더 관심을 주목을 하고 있었고 분리막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매년 30%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죠? 분리막이 그 SKIT 테크놀로지 거기랑 딱 둘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SK가 훨씬 더 대기업이니까 큰 업체고 원래는 매출도 훨씬 더 많았는데 올해 역전됐어요. 어? 여기는 캐즘을 타지 않고 SK는 캐즘을 제대로 타고 있고 매출이 역전됐어요. 그 영업이익은 뭐 여기는 항상 플러스였고 저 SK는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이제 예, 억울하게 사실 눌렸죠. SK가 잘 분리막 대장인데 못 가니까 이제 덩달아 눌렸는데 오히려 기회인 거죠. 그리고 이제 대장도 받게 된다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 마찬가지로 거의 뭐 의도적으로 쌍바닥 만들어주고 너무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줬어 오히려 보면. 그죠? 그래서 이게 금요일 날, 요거 뭡니까? 이게 도진대 그래도 빨간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10% 이상 급등을 해주고 있고. 완전히 새별형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상승 반전이요. 응? 아니 매년 매출이 30% 상승하고 그다음 2차전지 종목이 PBR이 딱 한 배요. 아니 이거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거 그죠? 그리고 뭐 미래 성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전기차 하다가 이제 뭐 수소가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은 또 수소로 바뀌잖아 그죠? 그래서 뭐 분리막 멤브레인 제가 그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반기는 역시나 또 퀀텀 점프를 위해서 LG 엔솔의 어떤 수주죠. 그래서 그것도 기대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이거는 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말씀드렸었고요. 이런 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차트가 너무나 이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역시 그래서 딱 올라갈 때 되니까 이렇게 급등을 해주죠, 그죠? 거래량도 튀어주고 딱 올라갈 때 됐어. 딱 한마디로 그냥 선언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적도 받쳐줘. 그리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헝가리, 유럽이죠, 증설. 그리고 뭐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요거 보면서 이제 미국 진출한다고 했죠. 저는 이런 걸 더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삼성 계열이 좀 약간 이렇게 좀 먼저 수주를 받고 또 상황 보고서 움직이고 거의 뭐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저 2차전지 종목에 이런 종목이 있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최근에 발견한 종목 중에서는 가장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시나 오늘 급등을 해주고 있네요. 네, 그러고 역시나 이제 좀 외인들하고 이제 기관들이 여기는 알게 모르게 아름아름 좀 들어오고 있었어요. 보니까 이차전지 하여튼 뭐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고요. 이제 나 올라갈 거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좀 기대되는 것 중에서 뭐 네이버, 사실 뭐 오늘도 네이버가, 물론 이제 라인 이제 해결이 안 됐다고 하지만 좀 너무 좀 심합니다. 솔직히 16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그래서 좀 많이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러더라도 좀 뭐, 너무 좀, 지금 좀 너무 심하다. 일단 좀 그 말씀 일단 드리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뱅크도 좀, 22,000원에서는 유지를 해주다가 이제 좀 그거를 좀 깼죠. 역시 이제 올해 금리 인하를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이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안 좋았던 거죠, 사실은.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근데 카카오뱅크도 사실 뭐 지금 가격에서는 좀 많이 좀 너무 많이 내려왔다. 그래서 그 근거는 또 뭐냐? 역시 실적인 거죠.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카카오 그룹도 얘기하기가 조금은 좀 어려운 게 많죠. 그죠? 그렇지만 뭐 카카오뱅크 여기는 일단은 실적이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하고 올해는 PBR도 이제 22배 이거 뭐 성장주로 보냐 또는 금융주로 보냐에 따라서 이게 PR이 뭐 높다 낮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실적은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역시나 이제는 여기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하반기는 좀 인터넷 IT 이쪽도 반등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뭐 게임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디어유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긴 하락 끝에 실적은 역시나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40%나 돼요. 그래서 실적은 좋아지는데 오히려 주가는 좀 더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최근에 이제 반등 흐름을 나타내주고 오늘 뭐 60일선을 좀 넘어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는 역시 뭐 디어유뿐만 아니라 엔터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속적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맞짱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